이호 여사 별세를 좀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막혔던 남북 대화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하는 대신에 조의문과 조화로 대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남북한 간의 행간의 뜻 먼저 들어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만나 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15분간 만남에서 양측이 별도의 친서를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이희호 여사의 헌신과 노력이 남북관계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동행한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북측의 조문단이 파견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장례위원회와 유족들은 조문 사절단이 좀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미 간 근본적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남측과의 대화에 당장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측은 김 위원장과 이 여사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해 김 부부장을 통해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 집어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 딱 절묘하게 딱딱 이 한계점에서 맞췄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김여정이 왔으면 성의 표시는 한 건데 네. 판문점 오는 김에 그 넘어와서 서울까지 와서 딱 조문 딱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판문점에서 딱 했어요. 자, 행간의 뜻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의 하노이 노딜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북한 매체에서 남한 정부를 비난을 한 적도 있었죠. 지금 당장에 선을 넘어와서 이렇게 애도를 표하고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다라고 북한에서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치도 판문점 선까지 조정이 된 것 같고 사실 김여정이라는 존재도 좀 모호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고 측근이고. 굉장한 실세다라고 예. 알고 있지만 공식 직함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부부장이라는 아하. 조금 이제 차관급 비슷한 그런 또 직책이기도 예. 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을 수는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또 차숙하는 있습니다. 분위기였죠? 네, 예. 뭐 근신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좀 불명확하지만 근데 그런 이제 뭐 그쪽의 통일 전선 부장이라든지 이쪽 인사가 아니라 김여정이 내려왔다는 게 좀 양쪽으로 다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북한에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상 국내에 있었다면 조문만 하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과거 DJ 서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내에 있었다면 조문 와서 그 명분으로 대통령 만나서 서로 메시지 교환하고 뭐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은 대세 지장이 차이가 없었을까요? 지금 당장에 막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관측을 전제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있든 없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저 북유럽 순방 중이신데 네. 남북 정상회담 지금이라도 나는 준비돼 있다 하자 이런 메시지도 좀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통령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 뭐 시간 장소 구애받지 말고 북미 회담 하기 전에 만나자라고 의사표시 또 한 거죠? 예,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뭐 만나는데 예. 그 전에 남북 정상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피력한 것이고 조금 파격적인 거는 일단 남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아주 그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한국 간의 대화를 먼저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순서를 좀 바꿔놓은 것은 파격적인 제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 6월 내가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일단 우리부터 만납시다 하는 게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일단은 더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이겠고요. 조금 이게 미묘한 것이
어제 이제 그 드러난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다라는 네.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친서까지 보내는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 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희호 선생의 그 서거에 대해서는 그냥 판문점까지 와서 예. 이제 메시지랑 조화만 전달한 것이 조금 대조가 되어 보일 수 있고, 이것이 혹시 북한이 남한을 조금 제쳐놓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거래하겠다라는 의사는 아닌지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역으로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또 표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뭔가 답답하기는 한데 북한의 태도를 종합을 해보면 판문점에서 딱 멈춰서서 예의표하고 조의문 딱 전달하고 그걸로 끝 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북미 회담이 먼저지 그거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뭐를 풀어보겠다라는 순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은 가능하다고 보시네요. 네, 김수미 평론가님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수준인데 일종의 또 밀당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예. 여지가 아주 뭐 다른 여지들이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예. 일단 드러난 것만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그때는 긴가민가 평론하고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좀 답답하기는 해요. 참 남북 관계 참 풀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국내로 좀 한번 와볼까요? 한국당의 친박 신당설. 자, 요거 김수민 평론가님 전문가시니까 네. 얼마나 실체가 있다고 봐요? 얼마나 파괴력이 있다고 봐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이것은 전략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큰 당을 떠나서 좀 새롭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전략적. 네. 그러니까 진짜로 탈당을 하겠다라는 예. 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탈당을 위협으로 해서 다음 공천이라든지 또 당내 어떤 운영이라든지 여기서 구친박 세력을 황교안 대표 체제가 배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미 탈당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워딩을 하기는 하는데 네. 또 대한애국당 집회에 가서 의사를 표명을 하기도 했고 근데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의 관계가 무엇인가 네. 이 부분을 잘 참고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해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같은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원이면서도 대한애국당하고 굉장히 친하거나 대한애국당 당원이면서도 자유한국당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홍문정 의원은 상당히 이중당적자라며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중당적은 우리나라 정당법상으로는 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이중당적자인지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네, 이게 이중당적자라고. 수사적 의미인지 이것도 좀 아하. 헷갈립니다. 그건 뭐 당원 명부 내놔라에서 확인할 수도 자, 없는 좋아요. 것이고. 그럼 정리를 해서 지금 다시 네.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우리 구 친박계를 공천 과정에서 잘라내면 우리 다 나가가지고 대거 신당 만들 거야라고 네. 지금 내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10월부터 12월 올 연말에 40~50명이 신당에 동조할 거다. 그랬어요. 라고 하는 파괴력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지만 네. 예, 그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정치사를 돌아봐도 큰 당에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박 연대는 과거에서 폭발력 있는 새로운 신당 수준의 네. 파괴력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실존하는 세력 아닙니까? 2008년도에 친박연대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2008년도 정치 상황을 보면 정권이 교체가 돼서 네. 안정적으로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때 친박연대는 따로 나가서 기존에 있는 한나라당의 그 지지도를 깎아 먹어도 예. 민주당한테 반사이득을 줄 우려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아, 그때 정치 구도가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보수표가 집권을 갈려도 그 표가 민주당한테는 맞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영남 지역의 선거 결과를 잘 보면 친박연대 후보가 예.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표를 더 많이 갉은 듯한 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범 한나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분당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고 또 나갔더라도 재합당하겠지라는 그런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략적으로 분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친박 연대는 친박 연대 때문에 후보가
보수 후보가 2명이 나와도 네.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지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식구가 나가가지고 재산을 많이 들고 나갔다 할지라도 네. 집안 총재산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아하. 그럴만 했다는 건데 지금은요? 자유한국당이 야당입니다. 예. 야당이고 지금 민주당하고 아직까지 지지율 갭이 꽤 나는 편이고요. 네. 이 상황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이거는 뭐 내부 총질이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현재 친박이라는 코드보다는 반문, 반민주당이라는 코드 쪽으로 있는 것이고 네. 정권 심판, 정권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예. 근데 친박 신당이 만약에 분당을 해서 나간다. 남은 자유한국당보다 크면 예. 또 황교안에 필적하거나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대선 주자가 있다면 오히려 이른바 자유한국당 수권 세력이 된다면 그렇죠. 이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범보수 세력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신당으로 옮겨가서 예. 자유한국당에 몰락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그게 될 가능성은 거의 지금 홍문종 의원이 밝힌 의원도 40-50명인데 40-50명으로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이 안 되거든요. 김평론가님 보기에는 그 40-50명의 실체도 잘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이거니와 설령 40-50명이 탈당을 하더라도 잔류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뻥카라고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친박 신당이 나와도 그쪽에 표를 잘 주지 않을 공산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정치인들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한 가지만 다시 좀 정확하게 짚고 가십시다. 보수 유권자들은 친박 신당이 새로 뛰쳐나가서 한다 해도 야권 분열로 인해서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상황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건 전통적 지지층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잠재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또? 일단 자유한국당이 밉지만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해서 내가 제1야당에 투표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네. 굳이 친박 신당으로 표를 줄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이 유사 사례가 바로 2000년도에 있었던 민주국민당입니다. 그 당시 기억나요. 한나라당의 기억나요. 김윤환 의원이라든가 대단한 영남의 중진급 의원들을 포함해서 예. 몇 명이 탈당을 해서 공천 학살당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까보니까 없어. 그렇습니다. 그때 김윤환 의원은 자기가 계속해서 활동해왔던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한나라당의 신인 후보한테 졌어요. 참패를 했거든요. 천하의 허주가 신인한테 졌어요. 그것은 이제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지지층들은 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예, 인물보다는. 그래서 친박 신당에 설령 거물급 인사가 가더라도 그 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작은 이상은 결국 보수층 유권자 대다수가 외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친박 신당 출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박 신당 그거 청와대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인데라고 기존의 친박계 의원들이 냉소적으로 나오는 그 행간을 김수민 평론가가 잘 설명을 좀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허. 우리나라에 무슨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거나 예.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된다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친박 예. 신당이 나오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변수 안 될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만약에 친박 신당이라는 걸 하려는 사람들이 결심이 서면 네. 그 제도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겠죠. 조금 더 득표율에 비례해 가지고 의석을 갖고 예. 가고 또 1등 떨어지더라도 할 자신은 없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앞장 세워서 득표력 뭐 정당 지지율 6%에서 10% 정도만 얻을 자신이 있겠다 그러면 네. 연동형 비례대표 잡시다 하고 민주당하고 손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또 석패율제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 선거제도는 뭐 연내라든지 이쪽에 결판이 나게 되는데 그 전에 친박 신당이 제대로 윤곽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네요. 이걸 고려해 예, 보면은 좀 선거제가 개편되더라도 친박 예. 신당 출연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친박 신당 창당설에 대한 앞뒤 전후 사정까지 김수민 평론가 잘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개만 좀 더 좀 들여다볼까요? 양정철 원장도 골프장에서 돈 받았다. 이거 뭐 나쁜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골프장에서 네. 월급 받았다? 이게 뭐 어디 뭐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 그룹의 한 명이죠. 송인배 전 송인배 비서관에 비서관, 예. 대해서 판결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 고 강금원 회장이 하고 있던 그 시그너스 골프장에 골프장, 예. 고문으로 이제 취업을 해 다 있었는데 나왔죠. 예. 그래서 기소됐죠. 네. 재판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월급이라고 주장했는데 본인은 3억 원 정도를 총 받았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결국에 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까닭은 채용 절차였습니다. 채용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그래서 특혜성으로 고문이라는 자리에 명목상 취직시켜놓고 사실상의 정치 후원금을 줬다라고 재판부는 보고 그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년이니까 이거는 명백한 실형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강금원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타 인사들이 더 드러나는데 누가 더 있지 하고 뒤져봤더니 네, 그 중에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 원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다며요. 양정철도 받고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광재 전 이광재도 강원지사도 받고. 있었고 안희정도 받았다며. 그 판결문에 안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희정이지 안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 친노 네, 그룹 혹시 중에.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아, 근데 2006년경 안모 이렇게 나오고 뭐 문모라는 이니셜도 있었고 임모라는 이니셜도 있었고 맞네요. 그러니까 윤모 이게 뭐 이렇게 예, 예. 근데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 그룹이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좋게 생각하면은 그 이 비서 출신들 뭐 네.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매겨 살린 건데. 이게 좀 강금원 애매한 회장이. 애매한 문제인 게 어쨌든 뭐 고문으로 일하면서 수당을 준 건데 사기업의 일에 법으로 이렇게 불법이라고 간섭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좀 더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면 사실 강금원 회장이 후원의 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재를 좀 내놔서 지원을 하는 것이 그러게요. 또 연구소 회사 창립 돈, 작업을 했기 회사 때문에 돈 주지 말고 개인 돈 네. 줬으면 문제 안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그냥 정치 후원했으면 되는 네, 건데. 근데 이게 네. 윤리적 법적으로 재단하기엔 좀 모호한데 다만 그러게요. 네. 송인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이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 공소시효 다 지났다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송인배 비서관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이 2억 6천밖에 안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